자, 지난 주말 사이에 이 12구 참사 사태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2명 있었습니다. 예. 한 명은 용산서 정북계장, 또 한 명은 서울시 안전총괄시 공무원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안전총괄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아유, 업무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 일에 아주 그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밝혔습니다. 자, 용산서 정북계장과 이 서울시 공무원,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경찰 특수본이 만들어졌는데 벌써 이름부터가 이태원 사고 특수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본 자체가 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이미 축소하고 있고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발적 사고, 본인들이 잘못한 사고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없는데 근데 국민들의 분노와 유족들의 슬픔은 너무나 크니 몇몇 실무진들의 현장에 늦게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냐. 아니 사실 국민안전의 최종 책임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용산구 서울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먼저 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러면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의 남에게 실무진에게만 특히 일부 경찰에게만 이분들은 판사 검찰 출신이잖아요. 판사 검찰 출신인데 예전부터 경찰에 대한 편견이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네, 비난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네. 법조인식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한테 이번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참사를 못 쓰게 하고 희생자를 못 쓰게 하고 근조까지 못하게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일선 공무원 몇 명, 일선 경찰 몇 명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죠.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사실 저도 수사를 받아보고 어떤 사건에 저희가 휘말려 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몰아가는지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엄청난 압박감과 고뇌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전 대응을 못한 정권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네.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더니 이제 실무진들만 닥달해서 죽음으로 내몰았거나 하는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 인력을 거기다 보낸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왜 경찰을 혼내주죠? 경찰을 가서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하나도 안 그러니까 맞는 모순적이에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사전 사후 대응의 미비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만에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이거 아직도 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던데 압사? 내진탕 아니야? 내진탕이겠지. 사실 내진탕이란 말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전의 회의나 사전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네. 거짓말로 지시를 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날 밤 토요일 뉴스 보고도 그랬고 뉴스에도 다 압사로 나왔어요. 너무나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몰려서 압착돼서 우리 다 돌아왔었는데 알았어요. 10시 50분부터. 내출이나 내진탕을 이야기한다는 그거잖아요. 상당한 간격이 있었는데 우르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머리가 네. 부딪혀 다쳤다는 의식이 네,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보고는커녕 회의는커녕 뉴스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보고 왔다는 건데 그럼 그보다 더 심각한 직무유기나 그렇죠. 그보다 더 심각한 국민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부터 수사해달라. 그러면 정말 이 참사에 대해서 내가 무한 책임지겠다고 나중에 뒤늦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러는 거죠.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우리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까지 다 수사해달라. 이런 국민들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이 이거였어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 자기가 막 현장을 점검했고, 자기가 열심히 뭐 가서 관리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CCTV 다 뒤져보니까, 뭐 네. 그때 뭐 어디 가 있었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용산구청 공무원 30명 투입한다 그랬다가 8명도 투입 안 했고 그중도 벌써 절반은 이미 딴 데 가 있었고 오로지 마약 잡고서 오로지 무디 써는 걸 찍어가지고 여기 이 할로윈 데이 행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 생각만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쟁이 용산구청장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내가 현장을 점검했었다고 착각을 했었다. 이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미친 여자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마음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무한 책임 지겠다더니 무슨 마음의 책임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이 참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가장 놀라운 대목이 두 대목이 있는 거지. 지금 노영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2주 전에 참사 2주 전에 이태원 세계 음식문화 축제 네, 때는 그때 100만 왔다고 100만 명이 왔는데 네. 안전요원만 1000여 명을 네. 동원해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방통행 조치를 했느냐 아니면 보행자 안전조치를 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1년 전에는 경찰들이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일방통행이나 보행자 안전조치를 하는 게 확인이 됐고 1년 전에는 네. 2주 전에는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일방통행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좌측 우측 통행을 네. 보장함으로써 압착 상태를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태원 1번 출을 갔다 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고 계신데 한번 가보시면 애청자들께서요 그 골목이 좁잖아요. 양쪽 입구가 공무원이나 경찰 심지어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또는 그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그 시민 봉사단들 있잖아요. 앞뒤에 서너 병만 배치되어 있어서 경광등 들고요. 네. 자, 못 올라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측 통행만 유도했어도 참사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무한 책임은 박희영, 오세훈, 이상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요. 이건 1차적으로 그 대형- 사람들이 먼저 해야죠. 이건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아니잖아요. 경찰에 네, 신고가 네. 들어있는 집회나 신고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인 10만 명, 20만 명 모인 축제란 말이죠. 근데 그건 누가 그동안 관리해왔느냐? 바로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게 경찰들이 분명히 현장에 어쨌든 137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부 10시 반에 마약 단속할 테니까 취재달라고 대기만 해요, 기자들한테 대기, 보내놓고 대기. 네. 현장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112 신고, 119 신고, 심지어 서울시 120 신고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네. 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만 해줬어도, 보고만 해줬어도 얼마나 정말 다행이었을 텐데 전부 다 얼마나 실적 압박이나 네. 위에서 마약 드라이브를 네, 걸었으면 네. 이게 제일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이나 시장이나 구청장들은 지금 뻔뻔하게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뭐 폼나게 벗고 싶지만 일이 많아서 못 벗는다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겠죠. 제대로 된 특수본이나 이런 쪽에 수사 안 하고 꼬리 자르기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맡겨둘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막강한 그런 권한입니다. 국정조사해서 관련자들이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청문회도 부르고 예. 모든 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일단은 거부를 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야3당이 합치게 되면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자는 게 국민의힘당의 네, 의견인데 맞아요. 그쪽 의견이죠. 벌써 경찰 수사는 이미 경찰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경찰 수뇌부는 아예 지금 입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경찰에 상당한 책임과 경찰 수뇌부는 입건도 안 하고 심지어 이름부터가 네. 이태원 사고 특수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진상을 은폐한다는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 수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들 위축되어 있거나 진상을 숨기고 그다음에 형사 책임 외에 어떤 제도적 책임, 정책 책임, 네. 반응에 대한 책임들은 쏙 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대대적인 국정조사입니다. 그렇죠. 국회가 왜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이 그동안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가 미흡했는지 따지고 그래서 국정조사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동안에도 보면 여당이 반대하다가 나중에 야당만 국정조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이 엄청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본인들이 수세에 밀린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뛰어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저는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국정조사가 가기 전까지도 상임위가 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진상도 파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지금 수사한 내용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느닷없이 뛰어들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특검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간 끌기래요. 네, 말도 안 절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상임위별 의정활동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 수사한 내용을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서요. 네. 모든 자료를 보내고 담당 수사관들이 파견 나가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특검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이상민 장악한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을 중립적, 독립적 특검이 위에서 그걸 거부하고 지휘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도 전국 원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범시민사단체들도 잘 될 강력하게 것으로 촉구를 하고 보인다.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외 투쟁으로 나섰습니다. 예, 서명을 좀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명 운동의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벌써 30만 명은 돌파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명한 게? 온라인, 오프라인. 저도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서명에 저도 해야 동참하고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이게 100만 명 넘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는 20만 명, 국회 청원은 지금 5만 명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100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죠. 보통 우리가 집회 때도 옛날 87 6월 대항쟁도 그렇고 2016 촛불혁명때도 100만이 모였다면 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서명에서도 그런 기준을 나름 그러면 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식으로 이제 어쨌든 하게 되면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나름대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그러니까 시민은 촛불 집회,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뽑은 특검들은 또 특별검사가 임용돼서 특검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예. 이렇게 여러 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명 경찰과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이 참사의 문제점에 대한 양심선이나 내부 제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또 공무원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동료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럼 시민들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오프라인 서명으로 동참하면서 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10월 22일은 네. 30만 명 안팎이 모였고 이번 주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은 저희 예상이 한 50만 명 안팎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난맥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남북 관계나 외교 국방 심지어 국경 국격도 실추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태진이라는 구호가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진이라는 구호는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리적인 태진은 불가능하죠. 지금 당장 본인이 네. 그만두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정도로 분노했으니 제발 나쁜 짓 그만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해라. 이런 강력한 촉구로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14차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집회에 먼저 자기네들끼리 예. 별도로 한 다음에 합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다. 누군가가 학생들을 쑥쑥거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집회 참여하도록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애청자들께 간단히 물어볼게요. 네. 고3 학생들이 지금 투표권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본인이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찍자고 이야기했는데 자식들이 거부했다고, 윤석열 후보 찍겠다고.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요, 정치적 견해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예전에 비해서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교육도 많이 늘어나 네, 있고, 네, 네. 또래 커뮤니티도 굉장히 발전해서요. 부모님 말이라 해서 참조는 하겠지만 아무리 효자여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폭우가 쏟아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막 비 오는데. 빨갱이라는 학생들을 음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거기서 100명에서 200명 모였고 행진할 때는 수백 명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건 자발적이고 제가 촛불행동 실무자에서 하는데 저희들 어떻게 중고등학생을 선동할 생각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애들을 저희가 그만- 요거도 듣는데요. 학생들이 자발적 나왔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학생들이 자발적 나왔는데 비가 오는 꽃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건 4.19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익혔잖아요. 그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그런 창의력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믿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은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대학생들도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슬퍼하는 분들이 삼각 지역에 3만 명 정도나 모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분노하고 실망했던 여론에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완전한 무대책과 무관심 그리고 그 참사 이후에 완전히 은폐와 꼬리 자르기에 연연한 급가하는 모습에 분노한 분들이
그동안 퇴진 집회에 나왔던 분들, 규탄 집회에 나왔던 분들 합세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 몇 명이나 모였냐를 물어보게 되면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많이 다른데, 특히 요즘에는 맞불 집회 형식으로 전광훈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네.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문재인, 이재명, 뭐 구속 이런 얘기 막 외치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집회가 몇 명 모였냐는 추산하는 거는 또 엄청 관대하게 예. 되게 하고, 우리는 이쪽에 진보는 또 되게 박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맞나요? 원래 그 문제 때문에 2010년 촛불 시민운동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경찰이 집회 추산이 너무 엉터리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치 공작적으로 그 정권에 대한 분노를 축소하니까 네. 안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하고 사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고 늘어서더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직접 지휘한다고 경찰국까지 만들고 경찰을 통제하고 정치경찰로 전락시키더니 갑자기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맞아요. 축소한 게 확실하고요. 그냥 항공 사진만 봐도 10월 20일 날 딱 네. 현장 봐도 뉴시스 전문 사진 기자가 이건 대충 계산해도 10만 명이 넘는다. 현장 사진 기자들이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모인 예.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 연인원을 계산하잖아요. 네. 장시간 집회 넓은 광장에는요. 수십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왔다 가기도 하고 나중에 왔다 가기도 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행진할 하죠. 때 결합하는 네. 분도 있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골목이나 뒷길 뭐 뒷마당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네. 카페에서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피켓을 들고 있어요. 윤석열 퇴진 이게 나라냐. 그럼 그분들 다 참가자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추산을 하면 안 된다. 주최 측과 언론이 이렇게 보고 서로 추산을 하고 이러면 주책 추산이 좀 과장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이 주책 추산은 이렇지만은 대략 집회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10만 정도를 모인 것 같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추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이때 한 1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중고생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 중고생 촛불 집회를 탄압하는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민주주의 만세 이런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중고등학생들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한 해 만에 이런 정치적으로 또 이슈를 만들어내는 어른들 진짜 창조적이긴 한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요건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그 촛불 집회들은 이제 했지만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이 예. 김건희 뭐 특검 윤석열 퇴진 이제 이런 기조로 열리는 이 촛불 집회에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킨다고 하면서 사흘인가 나흘인가 단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연세도 많으실 텐데 그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어제가 살째고 오늘로 지금 5일째입니다. 5일이나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정정해 보지만 7순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렇죠. 서울의설의 배은정 대표님 뭐 아는 분들 대부분 아는 이제 대한 언론인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건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주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늘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라는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이건 대선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대선 전후에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날마다 무슨 압수수색이니 뭐 피사실 맞아요. 공표니에서 떠들썩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맞아요. 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보수 언론 윤쇼로 확인도 안 된 이야기 맨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 여야의 모든 비리를 분석해본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정말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본부장과 비리는 정말 확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주가 조작, 경력 조작, 심지어 경력 조작을 넘어서 인생을 조작했다. 그다음에 최은순 그 장모하고 부동산 투기 비리, 탈세 비리 이런 건 뭐 잔고 조작 비리 이런 건 뭐 거의 100% 팩트가 확인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소시효도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검경이 만약에 이 부분을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조국 국민은.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대대로 수사하면요. 저는 벌써 진상 드러났고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최은순 장모님, 김건희 여사는 구속될
됐을 것입니다. 보통의 지금 만약에 야당 정치인이었다면요. 네. 근데 그 정도 심각한 사람인데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은영 대표님 뭐냐면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야당들이 네. 이런 김건희 특검이나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면 제대로 단식이라도 하는지 농성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뭐 장애 집회라도 하든지 네. 국회 안에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왜 그런 결기나 과단력이 없느냐. 그럼 나라도 하겠다. 칠순노구라도 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야당이나 정부의 시민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근데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외국 순방 가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야. 이분들이 국민들의 목소리 여론도 신경 안 쓰신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또는 정치검찰 이야기만 듣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간의 쓴소리나 합리적 이야기하는 비서관들까지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네이버 출신의 비서관이 단독 경질도 됐습니다. 근데 충성도가 부족하다. 충성도가 부족하다? 우리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집무실 내부가 많이 우리 뉴스토파토나 뉴신 사이다에서 취재해 보시면요. 집무실 내부가 극우 극단 세력으로 완전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라는 세상에 국회에 나와서 웃기겠네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죠. 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로만 물론 모여져 가득 있어요. 차 있으니 그러니까 MBC를 세상에 반헌법적으로 저는 이 부분 저희 민생경제국에서 지금 법률팀이랑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업무방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제가 지금 고발도 이번 주 할 예정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으로 결정날 건 분명하고요. 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저는 형사처벌감이라고 봅니다. 아, 왜? 근데 아니 그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여권까지 맡겨놓은 기자를 네, 갑자기 하루 이틀 전날 못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자로 통보해서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취재 자유, 취재 업무를 고의적으로 조직적 악의적으로 방해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200개 전세 200개 가까운 국내 모든 언론이 바이든을 보도했는데 네.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고 고발했잖아요. 네. 이건 무고입니다. MBC에 대한 죄가 없는 거 알면서 MBC를 고발하니까 무고고 네. 그 부분을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 MBC를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건데 자기 자가용도 아닌데 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오히려 기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탄 게 아니라 본인들 돈으로 탑니다. 그렇죠, 1.5배를 더 그렇죠. 낸다. 네. 평소에 항공비보다 1.5배를 더 낸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기자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업무방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고발할 예정인데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극우극단 세력이 지금 집무실에 가득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앞으로도 네. 위험하거나 네. 참담이 터질 수가 있다. 네. 자, 이제 이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대담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세안 순방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가서 지금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부인들하고 같이 뭔가 공동 활동을 하지 않고 보세요. 화면 보는 것처럼 빈민 캄보디아에 있는 뭐 심장병 어린이를 저렇게 안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 예전에 너무 영양실조로 힘이 없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네. 보통 저런 거 코스프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들끼리 가서 모임에서 정상 부인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나라에 가서 자기 혼자 쏙 빠져나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를 저렇게 네. 드러내면서 저 아이를 필요도 없는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심장병이 있지 뭐 예. 다리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를 괜히 안고서는 오드리 헵번처럼 저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 저런 사진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게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영부인들의 애교는 제2의 정상외교로 아, 하거든요. 그럼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외교 프로토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청와대나 네. 이건 진보 중도 보수 청와대 출신 다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이 못하는 이야기를 또 다른 세계 정상들, 특히 한국이랑 밀접한 영부인들 만나가지고 네.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저 사진이 지금 수십 장을 돌렸습니다. 일부러 그냥 병원도 갔는데 자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일부러 아주 사진 딱 잘 사람들이 찍으라고. 충격받는 게 아니 영부인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면역력이 취약하고 코로나도 여전히 심각한데 보니까 가족들이나 의료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네,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사진을 그리고 수십 장을 찍었는데 기자들이 찍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 제공이에요.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기 있는 식구끼리 가서. 예, 본인들이 가서 그냥 기자들 있으면 연출하는 거 들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외교나 국방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윤석열보다 내가 더 대통령, 내가 더 권력놀이를 하는 걸 더 과시하는 데 관심이 많구나라는 하여튼간, 비난을 피하기 네. 어렵다고 봅니다. TOP가 문제입니다. 타임, 오브젝트, 플레이스.
시간과 장소에 맞는 옷과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맞지 않다. 자기 과시용이 너무 과하고 눈에 선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순방을 잘하고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돌아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정말 촛불 집회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우리 안진걸 선생님 만났고요.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분들 마음이 정말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19일 촛불 집회도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네.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롭게 잘 우리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